이혼을 할 때까지 증거를 줄 수 없다며 꽁꽁 숨어버린 윤미라. 그럼 미라를 끌어내기 위해 선주는 명석과의 리마인드 웨딩을 계획하게 됩니다. 또다시 부들부들 왜 이혼이 아니라 리마인드를 하냐며 따지기 위해 찾아온 미라. 선주의 웨딩 신발까지 훔쳐 신고 당당하게 선주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미라가 선주에게 가는 것을 보고 말리기 위해 함께 오게 된 영우는 미라의 모습을 보며 죽이기라도 할 듯 주사를 움켜쥐었습니다. 또한 리마인드 웨딩 장소로 나타난 미라를 보고 화가 난 정원 역시도 치즈를 자르던 칼을 들고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 중 범인이 있는 걸까요? 수술 후 죽지 않고 아직은 병원에 누워있는 미라를 보니 비상강의 뇌피셜대로 정말 진범은 명섭은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범인을 목격한, 아니 직접 칼을 맞은 미라가 명섭의 배신을 알고 선주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고 선주를 도와 명섭을 끌어내려야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걸까 싶습니다. 오바스럽게 미라가 소중하다며 소리치곤 절대 범인을 용서하지 않겠다던 명섭. 사실 미라의 이중 행동에 화가 나 미라를 찔렀고 그동안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던 선주를 범인으로 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범행 도구가 발견된 칼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요. 영혼의 독국물일까 혹은 정원의 치즈칼일까 싶었지만 정말 범행 도구는 명섭의 서재에 숨겨져 있진 않을까 싶네요. 모두가 범인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가운데 지금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딸 태희와 아들 태용이도 있었는데요. 아빠의 바람을 알고 있는 태희가 화가 나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사건 당일 목격자로 나선 예랑의 아들이 말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었죠. 하지만 태희는 선주의 말을 듣곤 엄마를 믿는다며 기다리기로 했었는데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태용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삐뚤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엔 경찰서로 소환된 인물이 태용일 것이라 예상했었는데요. 태용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진짜 범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어야 하고요. 아직은 어린 나이의 태용이 아빠의 불륜과 친한 이모의 진실을 알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건 오히려 선주가 벌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무리 고구마를 좋아하시는 작가님이더라도 이렇게 돌아갈까 싶습니다. 진짜 범인은 누워있는 미라가 깨어나면 수면 위로 진실이 드러날 것 같긴 하지만 그 전에 선주의 주변 인물 중 한 명은 진범 대신 용의자가 되긴 하는데요. 이후 진범이 명섭임을 알게 되고 난 후 명섭은 가정 그리고 자신의 위치, 그렇게 욕심내던 라인까지 모두 잃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명섭에게 목숨까지 걸고 매달리던 미라는 자신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고 선주가 과거 동생의 이야기를 해주던 것들을 돌아보며 선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건넬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아한 선주는 미라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용서해줄 수도 있겠죠. 드라마 쇼윈도를 보며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명섭의 뻔뻔함과 미라의 요상한 정복심을 보고 있자니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점점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드라마 쇼윈도. 어쩌면 요상한 성격의 미라가 선주와 명섭을 갈라놓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을 수도 있겠네요. 더 이상 추한 여자로 남지 않길 바래 미라의 자작극은 아니길 빌어봅니다. 드라마 쇼윈도 13회 14회 예고 뇌피셜 재미있게 보셨나요? 곧 밝혀질 진범에 대한 뇌피셜 여기까지였습니다. 비상강은 14회 리뷰 뇌피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